그래서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아무리 잘해도 2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꾸준히 네. 비용이 잘 들어오죠. 그 캐시 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어리 예피디입니다. 오디어리 팟캐스트는 내 목소리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아카이빙 방식으로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진행자나 컨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방송 작가나 스피치 종사자 이렇게 나만의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1차 아카이빙 목표를 한 20개 정도 채널의 제작자를 초대할 계획이고요.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크게 한 3가지를 굵직굵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들 만나는 거. 크리에이터들 만나거나 또는 오디오 컨텐츠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미팅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신규로 프로그램 하나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리뉴얼을 하죠. 과학 프로그램 과장창이라고 이제 지금 시즌 거의 4, 5? 시즌 5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좀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기획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디어리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만 거의 오디오 컨텐츠 크리에이터 한 19팀을 만난 것 같아요. 많이 만났죠. 거의 매일매일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면 그 안에 정말 숨겨진 이야기들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정말 유의미한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유튜브는 유튜브로 돈 벌고 블로그로 돈 벌고 인스타로 돈 벌고 한 것들이 되게 오픈되어 있는데 팟캐스트로 돈 벌기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를 창출하거나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많이 꺼내져 있지 않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좀 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저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게 감사했던 일은 뭐냐면 그 애플 팟캐스트 담당자랑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사실 한국은 팟빵, 오디오 클립, 애플 정도에서 거의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듣잖아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호스팅 서비스 앵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호스팅을 가지고 있죠. 종합해 보자면 이 두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저희 팟빵도 마찬가지고 리스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청취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같이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너들이 사실 많아지려면 결국에 좋은 컨텐츠들이 중간중간 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씩 히트작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김생민의 영수증 그 다음에 큰 히트작이 있었나 싶어요. 네. 옛날에 지대넌냐 낙곰수 이건 너무 이제 옛날이고 그나마 김생민 영수증 듣동나 이런 게 이제 좀 히트작이었는데 그 뒤로 큰 히트작이 사실 팟빵이나 어떤 팟캐스트 내에 아직까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트작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네. 그 와닿았던 말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오디오 콘텐츠 막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봐야죠. 소리만이 담는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너무 짧고 사실 이제 5분, 7분, 10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짧게 다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 쇼츠, 릴스 이런 거 한참 유행이잖아요. 저도 쇼츠와 릴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진짜 휴대폰 한번 열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 보면은 1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이 제일 아까운데 시간 가는 게 제일 아까운데 내가 이 쇼츠 본다고 내 인스타 이거 릴스 본다고 나의 소중한 1-2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웬만하면 정말 좋은 컨텐츠 아니고서는 짧은 컨텐츠 사실 소비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대신에 저는 사실 그래서 소리 컨텐츠를 좀 틀어놔요. 저한테 도움될 만한 거. 그게 아니면 차라리 TV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음악만 틀어놓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요. 뭔가를 눈으로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멍청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컨텐츠, 짧은 컨텐츠, 그냥 웃긴 컨텐츠, 한 번 피식하고 웃고만 지나갈 만한 그런 컨텐츠에는 내 귀한 시간을 쓰진 않겠다. 이렇게 약간 좀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유튜브에 이런 좀 짧은 컨텐츠만 좀 많이 담을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오 컨텐츠의 어떤 긴 호흡들을 원하는 시대가 또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담당자 분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기술적인 부분 리스너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뭐 플랫폼들이 많이 연합을 해야겠고 저도 막 많은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듣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작은 시장을 좀 키워가보자라는 이 마음이 저는 좀 합심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한 주였답니다. 좋았어요. 저는 뭐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 물론 아직까지 구독자 뭐 35명밖에 안 되지만 이제 좀 있으면 40명 되겠죠?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팟빵에서는. 요즘 구독 안 누르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와 팟캐스트는 사실 속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능력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되게 티 안 나고 작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기도 하고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만난 분인 것 같긴 한데 오디오 클립에서 너무 활동을 잘 하고 계셔서 오디오리 팟캐스트에 모셨습니다. 저에게는 언니이자 그리고 스피치 학원의 원장님이신 TNT 스피치 원장님 이명신 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제가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 어색해가지고 맞아요. 어색해요. 그냥 언니 하다가 네. 그래서 호칭은 그냥 편안하게 언니로 일단 통일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좋아요. 좋죠. 네. 언니랑 진짜 제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네, 한 7년? 네. 7년, 그죠? 네. 네.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그 커피 한 잔을 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서 3시간 동안 수다던.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9살에 그 첫 라디오 방송사를 퇴사를 하고 네.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언니를 어떻게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봤었을 때 이 언니의 모습은 제가 약간 꿈꾸던 뭐랄까 스피치 학원의 원장님이자 자기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여성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가서 뭔가 고민 상담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로 상담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처음 만났는데 오래 만난 사람 같은 느낌? 그죠? 네. 그냥 우리 처음 만나서 3시간 동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맞아요. 수다를 계속 떨었잖아요. 네, 진짜 그때 수다 많이 떨고 막 그랬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뒤로 제가 팟빵에 입사한 거는 네. 몰랐었죠. 알고 연락은 있었어요. 주셨죠. 아, 제가 네. 중간에 연락을 네, 드렸었구나. 네. 그래서 팟빵에 있었는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서야 언니를 팟빵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언니 일단 간단한 우리 TNT 스피치 원장님이신 이명신 원장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TNT 스피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신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IR 피칭, 투자 피칭을 돕고 있고요. 또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마 제가 책 속의 스피치라는 오디오 클립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딱 청취자에게 인사를 하는 이 포인트. 이게 약간 노하우다. 아하. 이거 되게 깨알 같은 노하우다. 아, 그거는 몰랐네요. 네. 저는 항상 청취자분들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분과 얘기하는 느낌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제 둘이서 막 이야기하다가 보면 청취자를 생각을 못하고 막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좀 4년을 다르십니다. 하니까. 느껴지죠. 네. 그렇구나.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책 속의 스피치 채널을 제가 봤더니 네. 구독자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꾸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방송사고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진짜요? 처음에 편집을 아예 할 줄을 몰라서 그 편집을 했는데 파일 저장을 잘못해서 원본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1000명 넘게, 1000번 넘게 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왜 댓글을 안 달지? 저 나중에 실수한 걸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 네. 왜 이걸 1000번이나 들었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지? 원래 쟤는 실수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라는 그런 정말 식은땀 나는 일부터 정말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이제는 뭐 청취자분들이 그러려니 하면서 좋게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18년에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뭐 4, 5년 정도 된 네. 거죠. 그리고 에피소드가 한 400개 정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책, 뭐 스피치, 심리학 이런 이제 것들이 조화가 되는데 네. 이렇게 직접 책을 읽고 개인의 이야기 같은 것도 좀 붙이고 네. 책도 읽어주고 하는 건데 좀 짧은 스팟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뭐 10분 이렇게 좀 짧더라고요. 또 되게 신선했어요. 사실 짧은 것도 저는. 네.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제가 처음 시작할 쯤에 클립을 보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가장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전체 숏폼 같은 이런 짧은 것들을 좀 좋아하는 걸 발견했고 네. 긴 것보다는 짧은 것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디오 클립에서요? 오디오 클립에서도 네. 저는 책이 되게 무겁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심리학도 그렇고 스피치 뭐 좀 말 잘하는 원래 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렇게 오해받는 이런 책과 스피치 심리학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재밌게 해드리고 싶었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되게 쉬운 거구나 누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 듣게 하려면 일단 짧아야 된다가 나중에 추세였고 그래서 그 추세에 맞게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클립을 보시면 처음엔 15분, 20분 정도였다가 나중에 한 7분에서 나중에 5분 정도로 바뀌어요. 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팟빵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팟빵에서 먼저 수익화를 이루는 게 비율상 더 많기는 하는데 오디오 클립에서 수익화를 이미 이루셨어요. 이게 뭐 금액도 이제 알려주실 거겠지만 이루셨고 그래서 그 비결을 좀 이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꽤 오랜 시간 지금 스피치를 학원도 하시면서 제자 양성에 엄청 힘을 많이 쏟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피치 학원 원장님이니까 아무래도 이 오디오 클립도 잘 됐었겠죠. 그렇지도 않았을까 싶어서 그럴까요? 그 약간의 그런 스피치에 관련된 팁을 좀 전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모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오디오 클립에서 수익화를 이루셨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금액을 듣기는 했는데 이거 오픈을 하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디오 클립에서 수익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익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1년 반 지나고요? 네네. 그 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쯤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수익화가 시작됐고 그 캐시 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다는 기준, 이렇게 시작되는 기준이 정해져 맞아요. 있어요? 네,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구독자 그게, 1000? 네, 그게 시작이고 해서 1000 이상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3만 이에요. 그러니까 3만 이상도 3만을 기준으로 해서 캐시 테이블을 적용을 하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구독자 3만 이상이 넘어가면 더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 충격인데? 네.
아, 정말? 그럼 맥시멈이 3만인 거예요? 네네네. 그 이상이 돼도 거기에 맞는 캐시테이블에 비용을 진짜요? 받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순수하게 누구도 그러니까 1,000이어도 3만이어도 똑같이 캐시테이블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플레이 수 곱하기 얼마, 아. 좋아요 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캐시 테이블이라 함은 이제 수익 뭐 정산 어떤 시스템이 원래라면 1,000 이하에는 없다가 네. 구독자 1,000명이 딱 넘으면 그 캐시 테이블이라는 어떤 뭐 페이지든 뭐가 뜨는 거네요. 네. 그죠? 네. 아. 처음부터 1,000이 넘으면 캐시테이블에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걸 공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캐시테이블의 시작점도 끝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네. 200만 원이에요. 아, 최대 200만 원이에요? 네네. 아. 제가 제일 상위니까 그게 맞아요. 연예인을 그렇구나. 제외하고는 그런 네. 계약을 제외하고는 캐시테이블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언니의 그 채널은 구독자 37,000이니까 네. 37,000에서 만약에 5만이 되더라도 어쨌든 맥시멈 200만 원이니까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대신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꾸준히 네. 비용이 잘 들어오죠. 아, 꾸준하다. 네, 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비용이 들어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 구독자가 많아도 플레이 수가 적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아직 활동을 안 하시거나 중간에 멈춰버리시면 적용이 안 돼요, 캐시테이블에. 이것도 규칙인데 한 달에 4건 이상이 올라가야 돼요. 한 달에 4건이라면 한 주에 한 하나는, 에피소드는 네. 반드시 올라가야 네, 되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면 언니는 어쨌든 그 짧게 5분, 7분 이렇게 이제 이후에는 그렇게 올리셨으니까 네. 일주일에 2개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지금은 있는 하나. 하나? 네. 아니 그러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투자 대비 시간 대비해서 너무 안정적인 수익화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따지면 제일 좋은 수익화긴 하죠. 아. 투자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대비 저 수익이 많이 나니까요. 그러면은 언니의 그 투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이 적응됐겠지만. 네, 4년을 이제 넘겨가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1시간 정도? 책을 시간 읽는 정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1시간 정도, 녹음하고 편집하고의 시간이 거의 그 정도 걸려요. 그 1시간 녹음까지 편집까지 다 포함해서 네. 업로드까지 포함해서 업로드는 뭐 몇 분 걸리지 않아요. 뭐 1, 2분?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 1시간을 투자하면은 한 주에 2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요. 하나가 네. 나오는 거구나. 한 주에 하나. 그러면은 한 주에 2개씩 하나씩 올라가니까 1시간씩. 그럼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죠. 너무 투자 대비 괜찮죠.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오디오 클립으로 안정적인 부가 수익 올리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또 만들기도 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게 팟빵은 그 맥시멈이라는 게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구독자가 지금 이 정도 됐었으면 사실은 수익화가 더 크게 이루어졌거나 네. 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팟빵에서는 저를 청취자들이 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외면해 주시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신기하고 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녹음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오디오 클립에서 37,000인데 책, 스피치, 심리학 이 키워드는 팟빵에서 안 먹힐 수가 없다. 네. 반드시 먹혀야 되는 건데 왜 팟빵에서 안 먹히고 오디오 클립에서 먹혔을까를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진짜. 꽤 일단 제 오래전에 존재를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존재를 모르셔서 그래서 그랬던 그리고 제가 3만 이렇게 넘기기 전에 아마 아주 낮은 레벨일 때 잠깐 시작해봐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저는 이것저것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하나를 좀 오래 공들여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사실 오디오 클립은 그냥 좋아서 시작한 거였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그럼요. 예. 제가 참 지칠 때쯤에 한 1년 반 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지치죠. 근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예. 그러다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2개를 올리니까 생각보다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고 처음에는 하나 클립 올리는데 거의 5시간 막 이렇게 걸렸어요. 걸리죠. 처음에는. 네. 돈도 하나도 못 받는데 5시간 넘게 걸리고 책도 읽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쫓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5시간을 편집을 했는데 네.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던지 노력하면 뭔가 바뀐다는데 이거 노력한 결과물이 이 정도구나 나는 이래서 되게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디오리 팟캐스트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1차 아카이빙 하는 목표의 20개 채널의 어떤 제가 모시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의 공통점은 꾸준히 컨텐츠 발행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칠 때도 있고 분명히 진짜 하기 싫을 때 뭔가 또 이슈가 생겨. 막 이런 맞아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제 일의 성격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그리고 지금 4년, 5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만약에 이제 편집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일단 올리고 나서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시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올리고 나서 다시 최대한 빨리 다시 녹음을 한다거나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게 돼요. 저는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방송을 듣는 타깃은 청취자인 건데 네. 청취자를 배려하는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 지키는 것도. 제가 한번 너무 심하게 번아웃이 와서 그냥 잠깐 쉴까? 다른 사람도 시즌제로 하고 한다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는 이제 공고를 하고 심지어 그때 미리 녹음을 해서 한 주만 쉬어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때 올렸으니까 쉰 건 아닌 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청취자분들의 댓글 때문에 제가 못 쉬겠죠.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굴도 모르고 제가 뭐라고 저의 이 클립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감이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채널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이제 서로 비밀 댓글로 막 하면서 서로 막 친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한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디오리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진짜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녹음도 어려운데 편집도 어렵고요.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냥 처음부터 저는 혼자 조용조용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고 너무 조용조용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듣다가 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플레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틀어놓고 잔다. 계속 된다. 재생은 되고 나는 잔다. 그것도 좋은 수법이죠. 네. 네.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느껴주셔서 계속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디오 클립에서 그러니까 팟빵은 사실 좀 먹히는 어떤 채널의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냥 그 책 속의 스피치 말고도 뭐 다른 채널들도 몇 개 더 오픈하셔갖고 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약간 먹히는 키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오디오 클립만의 어떤
컨텐츠의 특징들? 먹히는 키워드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잠깐 반짝. 그런데 그 청취자들이 계속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서. 이번에 소개했던 책이었는데 관계 우선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알아요. 네. 그 책이 관계 얘기가 아니라 마케팅 책이에요. 이 관계 우선의 법칙이 특허를 받은 마케팅이래요. 근데 거기에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게 자기만의, 그러니까 누군가 제 살 깎아먹는 경쟁을 하지 말고 온리, 독자적인 자기만의 콘텐츠가 되고 그걸 만들어라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말은 뻔하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할까를 보면 제가 처음에 오디오 클립을 시작할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일단 그게 책이었고 다행히 책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저도 책을 출시하거든요. 저도 책을 쓸 만큼 이렇게 책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컨텐츠가 계속 갱신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책을 소개하는 채널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게 심리학 하고 있는 업이 스피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얘기를 꺼내보면 좋겠다. 책의 내용 중에 말에 관련된 책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마음의 흐름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들을 뽑아내서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가 저의 생각이었고 그런 컨텐츠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예. 적어도 제가 시작할 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괜찮겠는데 하고 제안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채택이 된 케이스예요. 아, 그랬구나. 나를 담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책 채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저보다 심리적으로 더 전문가는 계실 수 있고 또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채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책과 스피치 심리학 이야기를 처음 고안한 건 저고 이 세 개를 공부하고 또 업으로 삼았던 것도 저기 때문에 그냥 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책에서 느낀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되게 어떤 분들은 되게 독특하다. 되게 단순하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쉽게 보여주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은 반응? 네,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의 가장 큰 비결이 나를 담으면 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지치고 바보 같고 실수하고 이런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니까 그냥 쟤는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제 가끔 그냥 들어오셨다가 클릭해서 들어보고 별로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청취자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는 이탈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거 너무 좋다. 이탈이 없는 것도. 네. 좋아요. 오늘 TNT 스피치 이명신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 저는 스피치 학원의 원장님, 대표님으로 사실 처음에 만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제 모습을 사실 떠올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스피치를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템포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대화보다 훨씬 조금 더 한 템포 늦다는 느낌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일부러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느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네. 업무를 하다 보면 급해지잖아요. 빨리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저도 그런
아주 젊고 파릇파릇하고 열정 가득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열정이 뒤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다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 저는 많이 알려주고 열정적인 강사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스피치를 배우러 온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 좋다, 혹은 눈물을 흘리고 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와. 네. 네. 그래서 이게 기다려준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스킬을 배우러 분명히 오셨는데 네.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도 좀 빠르거든요. 네. 맞아, 후다다닥 이야기하는 편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우리 언니의 얘기를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대화를 할 때 천천히 뭔가 내 대화를 곱씹으면서 뭔가 들어주면서 경청해주는 어떤 그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서 아, 이 언니의 이 강점이구나. 이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천천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에 약간의 텀을 주고 이거는 저는 퍼즈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말 퍼즈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스피치 가르치시면서 아, 이거 해보니까 오디오 클립을 해보니까 내가 말할 때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뭔가 정말 좀 진실되게 말하고 싶을 때 어떤 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제가 처음에는 이 오디오 클립을 할 때 시나리오를 썼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막 공을 더 많이 들였는데 뭐 음질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서툴렀을 수도 있지만 지금 후반 쪽을 더 많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1시간 정말 많이 걸려도 2시간 미만인데 이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게 시나리오를 안 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가끔 써서 이 음질이 안 좋을 때 재녹음을 해서 다시 편집해서 올릴 때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 잘 읽는 느낌이지 이런 공감을 한다거나 얘기하면서 좀 생각을 해준다거나 이런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잘하는 법, 가장 자연스러운 스피치는 나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내가 나랑 가장 친한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자기 속도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나답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항상 어렵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녹음을 시작한다? 이거를 녹음을 해서 올려야 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첫 시작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답게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대본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헤드셋만 딱 쓰면 제 목소리가 바로 귀로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 호흡, 내 숨소리, 내 퍼즈, 내 약간의 그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게 다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약간 심장을 후벼 파는 멘트가 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나랑 얘기하는 거고 네. 나를 이제 이 제3의자라고 켄 윌버라는 심리학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신체와 이런 걸 모두 보고 있는 제3의 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하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약간 종교? 막 이상한?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심리학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자기와의 대화기도 한 것 같아요. 나와의 대화고 또 정말 긴밀한 청취자와의 대화라서 그래서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디오 컨텐츠를 만들어 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게 유튜브는 어쨌든 얼굴이 나가기 때문에 낯설단 말이에요. 그쵸, 꾸며야 되고. 저도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내 표정,
나의 어떤 습관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만큼 괴로운 게 세상에 어딨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걸 편집한다고 하더라도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오디오 컨텐츠의 매력은 어찌됐든 초반에는 저는 원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원고를 여러 가지 뭐 한 1년이든 2년이든 나만의 걸로 좀 습득이 되고 내가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내가 뭔가 소통할 정도의 어떤 시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그 외에 나의 공간과의 어떤 대화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득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몸소 체득을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서 해보는 그 오디오 콘텐츠를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를 발견을 하면 나중에도 타인과 그냥 대화를 할 때도 네. 훨씬 더 그 대화의 스킬이 올라가더라고요. 시각적인 부분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봐요. 자기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말하는 순간에 목소리는 자기 안에서 먼저 들려요. 그리고 밖으로 퍼지죠. 그래서 목소리는 정말 나를 위한,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나를 위한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죠. 아마 언니랑 제가 거기에 매력에 네. 비슷한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때도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예. 물론 살이 너무 쪄서 나이가 들고 그 사진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쵸. 맞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나 해야겠다. 저는 제가 이제 목소리를 찾았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네. 이제 제가 맨날 이제 그 목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를 계속 소리를 계속 들어줬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를 계속 유심히 듣고 있었던 선배였고 그 선배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예은아, 너가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 있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할 때 통성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리 내서 말하는 네네. 기도를 네. 할 때 소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혼자 통성 기도를 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통성 기도를 할 때는 다른 발성을 쓰더라고요. 이게 그냥 친구랑 하는 대화가 아니라 배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리가 확실히 좀 굵고 선명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 소리구나. 나한테 맞는 톤과 어떤 발성이 이 발성이구나를 딱 자각을 해서 그 톤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거를 연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완전 제 톤과 소리를 좀 찾아갔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스피치를 가르치실 때는 네. 보통 본인의 톤, 어떻게 찾아가는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라는 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안 오세요. 예를 들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이 같아요. 이런 식의 분들은 오셔서 그걸 키우시는 거죠. 우리 양쪽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슴 바로 밑쪽에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명치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여기가 UCLA의 모퉁 쿠퍼 박사님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C-spot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점을 눌러서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지금 PT님이 말씀하신 안정적이고 좋은 발성으로 소리를 내기에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이 있고 그리고 많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체를 숙여서 이렇게 눌러서 소리를 내는 그런 방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정말 안에 있는 힘을 키워서 몸을 힘을 빼고 상체를 힘을 빼고 이 상복근을 자극해서 소리 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K-pop 스타에서 박지민이라는 그 되게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가수분이 네. 요즘에 더 유명해진 악동 뮤지션의 그 이수연 씨, 그 친구한테 이제 뭐 자기의 고음 비법을 전수할 때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복근에 벨트를 맨다거나 이런. 그리고 101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남자 아이돌들이 이마를 미는 발성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어 중심으로 소리를 내는 발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를 서서 밀면 무게중심이 흩어져요.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데 그때 코어에 힘이 들어가고 코어에 힘을 주면서 명치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발성이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알고 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배에 힘주고 소리 내세요? 뭐 요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상복근의 명치에 힘을 주는 것과 배에 힘 주는 건 좀 달라요. 그거 혹시 지금 소리로 좀 그 변화를 들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얘를 더 많이 힘을 주고 소리를 내면 안녕하세요. 아,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계속 얘를 잡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되게 낮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으로만 소리 내면 소리가 조금 가벼워져서 살짝 아이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여기에 이제 발음까지 같이 수반이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좀 배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스피치는. 진짜. 이건 왜냐면 어떤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킬의 문제가 맞죠. 그죠? 네.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말하는 스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크게 배우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네. 스킬을 배우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오히려 약간 사기꾼처럼 그런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 스킬을 배우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킬을 얘기를 하는 건 가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투로 얘기하는지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이 정신을 놓거나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면 말투가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순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조금 지나면서 아차 이러면서 다시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익숙해서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말투나 어떤 표현이 약간 오해되는 표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런데 내가 뭐 말투가 너무 무뚝뚝한 말투예요. 그러니까 음율이 없이 그냥 일정한 호흡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지 좀 고마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러 내가 체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투라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말투라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또 그런 반대로 상냥한 말투는 무조건 좋냐? 아니에요. 제가 교육한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의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직업이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전문적이고 차가워 보이는 말투를 배우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변호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엘리트 코스에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에 담당하는 변호사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틀 없이 나를 만났을 때 나의 뭐 느낌과 그런 말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투가 좀 차가웠으면 좋겠다가 그분의 니즈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100% 좋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표현을. 그래서 저는 또 항상 그래서 팟캐스트를 해봐야 된다. 오디오 컨텐츠를. 왜냐하면 이게 또 내 목소리를 듣잖아요. 네, 들어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신선하거든요. 내가 이런 쓸데없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은 확실히 좀 변화되는 게 있더라. 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제가 느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전도하고 다녀요. 한번 일단 해봐라 이렇게 그쵸, 전도를 그냥 하고 시작해보세요.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디오 클립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얻게 된 기회들. 책을 쓰게 된 것.
책 속의 스피치가 전하는 위로 나를 아. 숨쉬게 하는 말이라는 책이에요. 아, 그럼 거의 뭐 채널이랑 완전 연관되어 있는 책이네요.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편집장님이 구독자, 청취자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요구한 게 책 속의 스피치처럼 그 느낌이 나게 글을 써달라였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랑 책이랑 스피치 이야기의 밸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이 400회가 넘는 회를 했기 때문에 쌓여 있었던 게 있었고, 물론 이제 책 속의 스피치에서 소개하지 않은 책도 넣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쓰기가 수월했달까요? 네, 그랬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 사업을 하고 계세요? 날 위한 자기계발이라는 날자라는 건데요. 네. 이번에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썼던 뭐 내용 그리고 분석표 이런 것들을 펀딩을 했는데 너무 잘 됐고, 너무 잘 됐다. 네, 그 펀딩을 기점으로 이제 사업화 지원을 받았고, 거기서 또 잘 됐고, 사업화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걸 출시하게 됐죠.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오디오 클립에서 시작된 어떤 컨텐츠의 이런 그 아카이빙들로 네, 맞아요. 사업화를 한 거네요. 네, 쌓였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었던 그래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또 다시 돌아가는데 네.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그죠? 네, 맞아요. 꾸준히 뭔가를 계속 쌓아가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 제작을 할 때. 그렇죠. 네. 그러면 힘도 생기고요. 맞아요.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뭔가의 어떤 기획물을 만드는 것보다 나의 이야기를 담고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청취자랑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거. 네, 그게 정말 이때 중요하겠네요. 조심하실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나만 좋아하는 키워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는 고민을 하셔야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네. 확실히 이게 또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지금 인터뷰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서 이거를 이제 팟캐스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컨텐츠화가 되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또 명신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로 시작해서 네. 끝에도 나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책으로도 컨텐츠 비즈니스화 하신 거니까 네. 또 새로운 꿀팁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감사한 청취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 팟캐스트를 아마 듣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고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라 네. 그리고 이 아카이빙을 끝나면 또 다른 주제로 또 아카이빙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어떤 오디오 컨텐츠를 만든다면 이런 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일단 핸드폰을 켜시고요. 네. 녹음기를 누르시고 휴대폰으로 네, 네. 녹음을 하세요. 뭘로 녹음하세요, 참? 지금은 저도 장비가 있지만 처음엔 그냥 했죠. 휴대폰으로. 처음에는 그래도 대여를 했는데 쓸데없는 돈질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편집을 네. 정말 못하면 그거나 똑같아요. 요즘 워낙에 기기가 좋아져서. 그럼 휴대폰으로 녹음을 할 때의 팁을 좀 주신다면? 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입에 가까이 되면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눕혀서 손바닥 2개 정도 이 너비 정도에서 녹음을 해라. 맞아요. 핸드폰으로 한다면.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휴대폰을 손으로 쥐지 말고 어딘가에 올려놓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올려놓는데 내 입의 위치에다가 올려놔야 맞아요, 돼요. 맞죠? 맞아요. 이것도 바닥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바닥에다 책상에다가 놓고 막 이야기하면은 소리 방향이 완전 달라지기 네. 때문에 소리 잘 안 들어가니까 네. 수평을 내 입술과 맞추고 조금 멀찌감치 사실 떨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네. 조금 그냥 올리면 되니까 소리 네. 볼륨을. 근데 이제 파열음 들어오면 이제 아예 쓸 수가 그쵸. 없는 이렇게. 네, 그게 돼버리니까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녹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디오리 팟캐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디오리 예피디였습니다.